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Today Jobs 이나연입니다. 이교욱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투데이 잡스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많은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합격 전략, 그리고 수백 대의 일의 경쟁률에서 살아남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무 분석은 물론 스펙 점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죠. 취업 필살기 1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밤낮 없이 여러분 갈고 닦은 실력을 확인하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멘토들과 함께 취업의 최종 관문인 면접을 미리 경험하며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코너입니다. 취업 필살기 2부 곧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이 경단녀들의 현실, 커리어 우먼에서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까지 그녀들의 설레는 재취업 도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개를 단 그녀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의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필살기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안정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확실히 요즘이 면접 시즌인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어저께 우리 이나연 아나운서의 모교죠. 고려대학교를 가가지고 취업 특강을 했는데 네. 면접 특강을 2시간 했거든요. 그랬는데 네. 그 개별적인 Q&A를 한 40분 정도 받았습니다. 개별적인 Q&A가 네, 그만큼 이제 면접이 다가오니까 음.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프로가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모쪼록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셔야 될 게 실질적인 면접을 보기 위한 이제 좀 네. 시나리오를 좀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만드셔서 많은 읽기, 말하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받으셨던 질문 중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질문 한 가지만. 어제 마지막 친구였는데 네. 그 전공이 완전히 다른 전공이었는데 지금 붙은 곳이 은행. 전공이 네. 뭐였나요? 전공이 이공계 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은행이 붙었고요. 면접까지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커머스 회사 쪽에 있어서 서비스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각이 좀 다른 곳에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또 하나하나씩의 역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하는데 저도 좀 흥미로웠고, 꼭 그 친구가 좀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예, 일반적인 취준생보단. 그래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방송을 담아서 좀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네, 꼭 저도- 합격하십시오. 네, 저도 저 후배분들에게 네. 정말 화이팅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훈훈하게 시작해 볼까요? 이제 네. 오늘 만나볼 기업하고 직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만나볼 기업과 직무는 또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담당하는 쪽이에요. 네. 우리에게 너무나 또 친숙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산업에 속한 기업입니다. 네. 바로 신한은행이고요. 신한은행의 창구직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친근한 기업이면서도 친근한 직무입니다. 이 네. 신한은행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 볼 텐데요. 먼저 네.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제가 어제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이제 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업 네. 분석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들어가자는 겁니다. 언제 신한은행이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1897년도에 한성은행으로 출발한 조흥은행이라는 곳과 1982년도에 설립된 신한은행이 2006년도에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출범한 지금의 신한은행이고요. 전년도 신한은행이 일으킨 매출이 두 분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맞춰보시죠.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신한은행. 정도일까요? 교육 씨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조단위 아닐까요, 일단? 일단 조단입니다. 조단위. 네. 네. 2조, 3조 정도. 2조, 3조.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직 없죠. 그렇죠. 네. 네, 취준생분들도 이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신한은행의 전년도 매출이 18조입니다. 18조. 네. 이게 와닿으세요? 잘 안 와닿고 1조도 안 와닿고 지금 그렇죠. 10억도 우리가 잘 안 와닿고 1조를 좀 만져봤으면 좀 뭔가 개념이 올 텐데 네. 1조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신한은행의 경쟁 상대는 어딜까요? 가장 근접한 경쟁 상대를 한다면? 국민은행? 그렇죠.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럼? 강력한 경쟁 비슷할 것 상대는 같아요. 네. 18조. 17조, 18조 이. 네, 15조? 맞습니다. 실제 매출은 국민은행이 18조 조금 더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신한은행은 국민은행과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매출 기준이냐 수익 기준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은행들이 우리가 1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1등인지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매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CJ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식품 기업 아시죠? 네. 유명한데 여기가 전체 1년 매출이 한 18조 원 정도 되고요. 어우. 18조 원 정도 되면은 꽤 굉장히 많이 매출을 좀 일으키고 있는 곳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시는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이게 10조가 채 안 됩니다. 어. 네, 그러니까 오. 18조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은 곳이다. 예를 감이 안 들어서 잡히니까요, 뭐. 삼성전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삼성전자가 작년 기준으로 한 246조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랑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게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매출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조 원 규모의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 내가 좀 뽑히겠구나 아니면 좀 여기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은행은 고객 중심의 가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요. 네. 금융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아니 고객 중심의 가치 창조란 게 네. 말이 쉬운데 사실 네. 어떤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이런 게 보면 네. 되게 좀 심플한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좀 함축시키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기업 분석하실 때 이렇게 좀 뻔하고 추상적인 말들을 저는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자, 고객 중심의 가치 창조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은행의 상품, 서비스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른 은행들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더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창구직이 됐건 일반직이 됐건 IT 직무가 됐건 본인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쪽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 아니면 입사 포부에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좀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은행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고객 중심의 가치 창조. 저라면 고객이 누구인지 한번 정의 내려볼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노력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자소서에 녹여낸다. 네. 이 말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또 막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요. 네.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여낼 수가 있을지. 그렇죠.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또 뻔한 단어가 아니죠. 그리고 네. 이 새로움은 특히나 지금 금융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좀 많이 네. 맞물려 있습니다. 두 분은 혹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3대 키워드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연님 알고 있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대답을 해주시죠. 네. IoT, IoT, 예, 그리고 AI. AI, 그리고 그다음에 AI, IoT. 아신다면서요. B로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예, 블록체인. 빅데이터. 예, 블록체인도 되게 맞습니다. 맞고 네네. 빅데이터도 어제 맞고요. 해가지고요. 예. 여기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IoT, 빅데이터, AI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욱 씨, 예. IoT가 뭐죠? 사물 인터넷. 사물 오. 인터넷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뭐 블랙박스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차에 충격이 오면 네. 그 블랙박스가 문자를 보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물 이런 게 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물들끼리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게 이게 바로 빅데이터가 되겠죠. 아.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AI가 AI가 된다니까. IoT와 빅데이터와 AI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 연관시켜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고요. 네. 여기 금융업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랑 AI입니다.
저나 아니면 두 분의 금융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돈을 언제 모으고 언제 쓰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금요일에 이제 탕진하고. 금융회사에서 네. 가지고 오는 거죠. 월급날 탕진. 그렇죠. 어떤 상품을 검색하는지 또 어디에 관심이 많고 등등의 금융 습관들을 체크해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바탕으로 AI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형은 이런 상품 좋아해. 이나연은 이런 상품 좋아해. 이 교육 이때쯤에는 돈을 쓸 텐데. 탕진잼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금융 상품을 많이 검색하네. 이 사람은 지금 결혼하기 전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한다는 거죠. 무섭다.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정말로 쇼핑몰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면 네. 제가 인터넷 할 때마다 그 그죠? 작은 창으로 저를 따라다녀요. 그 쇼핑몰이. 네. 제가 봤던 옷들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보다가도 사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죠. 네, 조금 더 제가 뭐 은행업과 관련된 건 아닌데 조금 더 진화된 개념은요. 나중에는 이런 우리가 지나다니는 광고판 같은 게 그냥 하얀 벽면이래요. 여기에 저 화면이 저를 인식해서 뭐야?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상품이 빡 뜬대요. 어떡해요. 네, 그래서 그걸 바로 보고 내가 저거 사야 되는데라고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마다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지나갔을 땐 이게 뜨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는 세상이라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시무시한 거고 무섭기도 해요. 나에 대한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느낌도 저축을 들겠죠. 많이 해야겠네요. 그때 네. 돈을 많이 쓰려면. 그래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 은행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팔 수 있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요. 네. 실제 신한은행은 아닌데 신한 AI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인공지능 플랫폼 네오를 만들어서 네. 실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라고 너무 한정짓지 마시고 어떤 식의 4차 산업혁명과 기술과 맞물려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까지 좀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금융이 좀 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카카오톡에서도 네네네. 뭐 이렇게 더치페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 번 해도 막 이렇게 돈을 뿌리거나 뭐 이런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클릭 한 번으로 다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좀 이런 것도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좀 변화의 바람이 될지 맞아요. 궁금한데요. 지금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예전엔 금융이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은행 하나 들어가려면 뭐 인증서 깔아야 되고 못 깔아야 ATP 되고. 뭐 그렇죠. 이거 번호 있어야 네. 되고. 근데 이제 인터넷 뱅킹이 OTP. 생기면서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요. 말씀 잘해주신 카카오톡이 대박 상품을 하나 냈죠. 바로 네. 카카오 26주 적금입니다. 알고 네. 계시죠? 네, 알죠. 네. 이거 주위에서 정말 많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결국엔 내 계좌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것 뿐인데 네. 그 자체가 뭔가 게임하는 것 같고 정말 돈을 모으는 것 같고 진짜요? 내가 쓰고 싶은데 절약한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까지 주니까요. 이 네. 가입자가 1천만 명이 넘었어요. 네. 엄청난 히트 상품이 전 되었는데 국민의 4분의 1이 정도.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왜 여기에 반응하느냐? 우리들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반응하나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전 국민이 쓰는 플랫폼, 그죠? 이 메시지 플랫폼이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한테 되게 익숙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게임하듯이 저축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전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등등 굉장히 좀 재미있고 즐겁고 하고 싶어하는 동기부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네요.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주지 못했던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새로운 가치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금융을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고 즐길 수 있게 만들까? 전 이게 이제 시중은행들의 좀 과제라고 생각해서 시중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단순히 내가 창구에 앉아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네. 이런 사회적이고 기술적 흐름에 내가 같이 몸담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한은행의 인재상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인재상 모든 것에 이제 인재상도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할 수 있는데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의미 부여하기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니까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욕심을 내주시고요. 네. 인재상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인 열정가입니다. 아. 따뜻한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구성원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혼자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한정된 공간 내에서 늘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얼마나 좀 배려하는가. 고객은 두 명일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고객일 수 있고요. 바깥에서 만나는 진짜 고객도 고객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창의죠. 네. 창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열린 사고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새로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열정과 도전 목표를 향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사람인데
은행에서의 도전 목표는 본인들이 받은 매출 목표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은행의 핵심 가치인데 네.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고객 중심이고요, 상호 존중이고요, 변화주도, 최고지향, 주인 정신입니다. 역시 뻔한 말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신한은행 그 행장님이 바뀌셨어요. 이분이 바뀌신 다음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 아, 고객 중심. 여러분들이 면접 보실 때 이걸 좀 타겟팅하는 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객 중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풀어내는 거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하려면 뭐 자격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 자격 어떻습니까? 이번 하반기 전형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학력과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어요. 네. 심지어 예전에는 고졸, 뭐 대졸 전형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그런가요?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교육 씨 그러니까요. 한번 고려해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넣은 연령 건 제한이 뭐 사실 사라지면서 네, 네. 취준생들 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전형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네. 서류. 일단은 서류를 써야 되겠죠. 예전에 네. 서류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 좀 서류를 많이 붙여주고 있는 편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필기 시험. 그래서 이걸 좀 제일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다음에 이제 직무 적합도 면접 순으로 전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기 네. 시험은 예. 네, 앞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예. 있는데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로 연령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건지 그럼 제가 사실 이렇게, 그 예. 뒤로는 블라인드로는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좀 제가 이렇게 궁금한데. 여쭤보고 싶어요. 아나운서 쪽도 제가 알기로는 블라인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실제 블라인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근데 사실 그게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암묵적인 그거는 룰을 기업마다 갖고 다른 것 같고요. 아. 물론 진짜 나이가 많더라도 역량이 뭐 출중하다면 뿌릴 네.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딱 일반화시키긴 힘들 것 같은데 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면 아니, 좋을 것 송유군 같아요. 학생처럼 약간 천재 5살짜리 예. 친구가 이제 지원을 한다. 그럼 말이 안 돼. 송유근 학생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송유군 아, 학생. 5살이요?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그렇다면 자, 이제 예. 필기 시험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필기는 그러면 어떤 거를 준비를 하면 되나요? 금융 NCS라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NCS에서 보는 두 가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보는데 직업기초능력은 의수문,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보고요. 근데 직무수행능력은 이제 좀 금융 쪽이니까 경제와 경영과 금융 상식에 관련된 이 내용을 또 보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실 수도 있고 최근에 금융 공기업이 문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살짝 예. 쉽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다행이네요.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이제 그 중에서도 면접인데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까요? 예, 면접 방식이 계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서 일반화시키긴 좀 힘든데 네. 일단은 작년도 하반기 면접 전형 기준으로 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신한 가치 평가라고 하는 면접을 보더라고요. 네. 그 기업에 이제 맞는 인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까 5가지 핵심 가치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2가지 게임을 했는데 보드 게임과 레고 게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보드 게임이요? 보드 게임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재밌을 주사위를 것 같은데. 굴려서 본인이 어디로 딱 가면 네.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딱 열면은 뭐 어디 걸렸다라고 네. 해서 어떤 과제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곤란한 회사 생활이나 일상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칸에 도착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네. 부루마블 같이.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습니까라고 하는 진짜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좀 나오는 거죠. 음. 그다음에 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원들끼리 샘플과 똑같은 레고 블록 10개를 만드는 건데 레고 블록이 여러 색상으로 돼 있고 한 명이 한 색상만 이렇게 만져야 되기 때문에 고르는 거 자체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임 면접은 진짜 여러분들을 뭐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면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같이 하는 면접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게임 자체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의 비즈니스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예측 못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떻게 얼마나 잘 협업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면접할 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진심이 막 담겨 나올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막. 아, 나도 모르게 왜요? 아이씨 막 이러면서 욕할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합숙 면접 갔을 때 중요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은요 쉽게 얘기했을 때 무엇을 보는 거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조심하셔야 돼요. 평가자들이 와 너 게임 되게 잘한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
제발 이런 상황에 저런 모습이 나오네. 이런 걸 평가하니까 손톱을 특히나 물어뜯는다거나 그렇죠. 사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인도 갈 수 있으니까 또. 자, 같이 그래서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네. 태도? 항상 중립적인 태도와 무엇인가 다 결연한, 초월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정말 친구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좀 흥분하는 모습이거나 막 이렇게 설명할 때 뭐 이렇게 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거나 이런 거 좀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 그러니까, 상태에서 네, 나올 무의식 수밖에 상태. 없으니까 네.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보면서 저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적응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 또 다른 면접 유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면접이 토론 면접이죠. 토론 면접 같은 어려워요. 경우에는 네. 예, 시사적인 주제도 보고요. 또 재미있는 주제도 보는데 기출을 보니까 이거 과연 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부동산 재산세 조정이 네. 서민 금융 부담 완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는가? 어, 어. 질문 이해하셨어요, 교육 씨? 질문까지 뭐 이해는 했는데. 예. 네. 예.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아, 보유하고 있지가 않아서. 취준생분들이 네. 보유할 확률은 낮으니까. 저 이제 그렇죠. 맛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사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은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거든요. 아. 물론 신용 대출도 있겠지만 그래서 네.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는 꼭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 셀카를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어렵네요. 사회적인 이슈도 나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 해드릴 때는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 붙이려고 하는 면접이 아니에요. 아까 게임 면접처럼 여러분들의 진짜 떨어뜨리려는? 모습.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토론 면접은 붙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면접이 생각보다는 네.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쵸. 따로 정말 스터디를 꼭 해야 네네.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이 외의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인성 면접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인성 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가장 심플한 거죠. 자기소개. 그다음에 지원 동기, 네. 그다음에 직무 역량 등을 묻는데 저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처럼 뭐 게임이나 토론처럼 내가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은 나한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질문이니까 이런 건 굉장히 스무스하고 되게 유창하게 떨지 않고 유창하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연습하셔서 내가 왜 특히 신한은행에 지원했는지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자신 있게 잘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PT 면접. 아, 싫어요. 예. 참 싫어하는 면접을 은행은 다 보고 있어요. 어려운 면접들이죠. PT 면접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전지에다가 네. 전지에다가 주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문제 성격을 좀 살펴보니까 지원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슈가 주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관련해서 또 금융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찾아보시거나 아까 저처럼 다양한 것들을 접목시켜 보시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출을 보니까 핀테크가 발달했다. 카카오뱅크 사람들이 1000만이나 쓰네. 더 이상 쓰네. 이래서 사람들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포에 안 와. 줄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우리 은행에 많이 사람들이 오게 할까라는 방안에 대한 실제 현직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어떤 질문 나올까요?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그다음에 같아요. 이제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3인터넷은행에 신청하려고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한은행도 다른 경쟁사들보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인터넷 뱅킹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고 어떻게 하면 은행 점포는 점포대로 이런 전략을 쓰고 그다음에 앱상에서 여러분들이 모바일상에서는 카카오뱅크를 뛰어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제안해봐라.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신한은행의 앱을 사용하면서 내가 신한은행의 웹을 사용하면서 내가 신한은행의 점포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신한은행을 좀 사용을 많이 해보고 네. 그 은행 창구도 방문을 해보고 약간 네. 이런 게 좀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 받는 데 있어서 꼭 받게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상품 써봤어?
우리 상품 써봤으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좀 얘기해 줄래? 이 질문은 꼭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분석할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경험하시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안 좋은 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지까지 가시면 평가자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네.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본. 꼭 한번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면접 외에 또 입사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지식 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식 습득은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세일즈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 들어가서 매번 교육받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고객한테 설명해야 되고요. 설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내가 은행업 준비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해본 경험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이 물건 잘 판다라기보단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있는데 이런 고객들을 내가 이렇게 대처해봤다. 그래서 나는 고객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면접 준비나 뭐 대처 능력, 말하기 능력을 다 기른다고 해도 네. 일정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역량, 입사를 필요한 역량이 없으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될까요? 역량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네. 5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의수문이죠. 직업기초 능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추리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저도 최근에 은행에 가서 예. 그 업무를 보는데 제 창구 옆에서의 어떤 아주머니께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할머니께서 네. 할머니. 환전을 하셨나 봐요. 어. 환전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그 은행원분한테 다시 이걸 뭐 입금하셨나 봐요. 근데 지폐를 본인은 10장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은행원분이 창구에 계신 분이 받았다고 하는 지폐는 9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예 고객님 9장 받았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무슨 소리예요? 10장 줬잖아요. 점점 고객님의 말씀은 짧아지면서 10장 줬잖아. 내가 줬잖아. 지금 날 못 믿는 거야? 등등의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대처하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신입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이제 그 상사분께서 오셔서 대처해 주셔가지고 그걸 좀 넘어갔는데 그걸 이제 바라보는 제 앞에 있는 창구의 분을 딱 봤는데 싹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나한테 이분이 오시지 않아서 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요. 어떻게 그 부분을 딱 포착을 하셨어요? 그 미소를. 네,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블랙 컨슈머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을 하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은행 가셔서 그런 거 관찰하시면은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팁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도 그렇죠. 정말 프로 정신이 네, 발휘되는 그래서 게. 그런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책임감과 꼼꼼함 기본이긴 한데 은행원이기 때문에 돈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역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항목 좀 살펴보면서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신한은행에 보니까 좀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예. 이제 저희가 이전 버전이라고 좀 전제를 드리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아까 제가 갖춰야 될 자질을 말씀드렸죠. 책임감이라든지 꼼꼼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신한은행 및 해당 분야에 지원한 동기 및 입행 후 포부입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왜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왜 신한은행인지 왜? 그리고 거기에서 네.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이죠. 3번이 이제 여러분들의 준비한 내용,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지식과 경험 부분을 좀 더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번은 공동의 목표 달성이죠. 굉장히 많은 협력,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의 프로젝트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단 조심하실 건 뭐예요? 예. 내가 너무 잘났고 상대방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 라고만 표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 어떻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돼요? 상대방을 너무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두 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절대 폐하하는 그런 표현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살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따가 2부 때 네. 만날 학생 이력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같이 만나볼 학생은 인천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분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경력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교내 활동을 보겠습니다. 회계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도서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경험에 있어서의 제한이 좀 많을 거라서 이런 네. 활동 내에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보니까 뭐 세무 회계, 기업 회계 경진 대회, 정말 그다음에 많네요. 회계 정보, 중소기업 기업 연수 등 학교에서 그 이루어지는 커리큘럼 그런 관련된 금융 쪽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좀 하나씩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격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사실 회계세무 쪽에 좀 집중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금융업, 은행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타겟팅된 자격증은 아니라 기본적인 서무, 회계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 이외에 은행을 위해서 준비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상 내역입니다. 수상 내역 보니까 뭐 다양한 UCC 부분에 있어서의 제작도 있고요. UCC 공모전의 포스터 부분에 있어서 우수상도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은행들이 각각의 지점에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프로모션 전략들 같은 것도 물론 직접적으로 짜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프로모션 전략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신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같은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또 활동들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관이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인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취준생의 이력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한은행 입사를 꿈꾸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뭘까요? 한마디 하면은 IT 역량. IT 역량, 예, 아까도- 핀테크와 관련된. 그렇죠. 말씀 잘해주셨어요. 핀테크도 뜨고 있는데요. 지금 테크핀도 뜨고 있습니다. 테크핀이요? 테크핀이요? 금융업을 지원하시는 네. 분들 테크핀의 용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용어를 알고 계시다면 좀 관심이 설명해 좀 주시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핀테크는요. 예. 금융에다가 IT를 입힌 거고요. 예. 테크핀은요. IT 회사의 금융을 입힌 겁니다. 조금 더 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카카오, 뱅크, 그렇군요.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이 테크핀이라고 하는데 네. 어느 쪽이 더 클지, 어느 쪽이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을지, 어떤 점을 보완해서 성장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 직무와 기업을 한 번에 정리하는 취업 필살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신한은행 창구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취준생과 함께 실제적으로 면접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웅영 쌤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당당한 첫걸음을 도와드리는 취업 필살기 2부, 1부. 오늘은 창구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취업 준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취준생 맞춤 모의 면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짭.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취업 필살기 2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성공 취업의 지름길입니다. 취업 필살기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 함께 해주신 안정영 컨설턴트 옆에는 김한기 쌤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한기 쌤?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뵈니까 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가운 것 같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니, 뭐 예.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에는 뭐 열심히 일하고 다녔다고 그랬는데 아. 여름휴가 못 갔다 온 거 경주 가서 가을을 느끼고 왔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되게 밝아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우리 사모님 모시고 다녀오느라고 네. 네,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줄 취준생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카메라 보면서 소개를, 네. 살짝 그냥 네. 이름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세무고등학교 2학년 문지원입니다. 네. 네, 문지원 학생, 오늘 출연 각오도 좀 한마디를 해주시죠. 카메라를 보고. 저희 세무고등학교 인턴 동아리 대표로 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인턴 동아리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잘 하도록 친구들이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출연에 대해서. 네. 잘하고 오라고? 나오면 하는가요? 꼭 보겠다고. 꼭 보겠다고. 꼭 보겠다고. 그럼 네. 보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네, 해주시죠. 얘들아 안녕. 이거 캡처해서 올리지 마. 이규혁 아나운서 보고서 대답하라고 코칭을 해줬대요, 친구들이. 네. 리액션 잘해주시고. 팬이신가요? 네. 네. 팬은 아닌가 봐요. 거짓말 잘 못하고 굉장히 정직한 친구예요. 네.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 면접, 모의 면접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 네. 네. 지원 학생 무슨 동아리라고요? 저 1학년 때는 도서부 활동을 했었고 응. 2학년 때 회계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2학년 2학기 때 인턴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인턴 동아리요? 네, 세무고 인턴 동아리요. 그 동아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면접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 인턴 동아리라고 동아리는 그 한 학년에서 10명에서 12명 정도를 뽑아서 어. 이제 취업한 다음에 새로 익혀야 할 기술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음,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동아리입니다. 그러면 소위 그 학교의 브레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취업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를 뽑히셨으니까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네. 근데 굉장히 잘하는 분도 이게 실제 생방송에서 카메라 보면서 면접 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아니면 그 이전까지 많이 준비하셨던 내용을 오늘 다 유감없이 발휘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면접 봐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면접 들어갈게요. 네. 자, 우리 문지원 씨, 네. 신한은행에 왜 지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한은행은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 사회의 가치까지 높이는 은행이라고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여러 프로젝트도 하고 과제를 해결하면서 저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의 성장이 곧 저의 성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한은행에 고객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 사회 전체의 가치까지 높인다는 그런 말이 저한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입행해서 조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서 협업을 하면서 저도 사회 가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지원 씨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가치라고 하는 거는 네. 뭔가 사회 구성원들끼리 다 동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다 협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이나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치다. 네.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고객 가치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을 생각을 해서 고객에게 가장 알맞는 걸 찾아서 네. 고객이 최고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객 가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 가치를 줄 수 있는 은행은 많잖아요. 근데 왜 신한은행입니까? 다른 은행들도 봤는데 신한은행처럼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사랑받는 1등 금융 이런 식으로 네. 슬로건을 내세운 은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가장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 가보신 적 있죠? 네. 자주 가시죠? 네. 내가 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세요? 아니면 그냥 가보시기도 하세요? 그냥 솔직히 예전에는 많이 가지 않았었는데 네네. 신한은행에 이제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 시간을 내서 몇 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네. 가서 이렇게 보고서 배운 거 뭐 있으실까요? 저는 평소에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네. 딱히 영업점에 간다든가 아니면 영업점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영업점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영업점의 필요성과 영업점에서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ATM 많은데 어르신들은 네. 많이 사용 안 하시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좀 차관을 하셨겠군요. 그런 어르신들 일부에서도 우리 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게 있어요. 이제 네네.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오래 기다려서 번호표 붙고 오래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돼서 딱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신분증이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업무적으로. 아. 신분증을 안 갖고 왔네. 그래서 신분증 주세요 그랬는데 신분증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나중에 막 소리까지 지르고 노인한테 대접을 이렇게 한다고. 이런 상황이 본인한테 접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고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우선 가장 먼저 일단 저희 은행이라는 게 신뢰로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오래 기다리셨을 고객님의 불편함과 지루함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진정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먼저 근무하셨던 선배님들이나 총 책임자분께 말씀을 드려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초반에는. 그런데 내가 선배다. 내가 선배 입장이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잘하셨거든요. 일단은 진정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원칙 준수한다고 하신 건 참 중요한 건데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이 할머니는 신분증이 없어서 업무를 못 보시잖아요. 네, 그럴 때 그분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뭔가 아니 뭐 다른 신분증이 아, 있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여쭤보고 있는? 네,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주변에서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뭐 뗄 수 있는 등본 같은 게 있는지도 보고 네네. 아무것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아, 정확한 말씀이에요. 일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연 씨, 그 네? 창구직을 지원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지원한 이 직무가 네.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창구직에서 그냥 하는 기본적인 업무로는 네. 그냥 뭐 예금 업무, 출금 업무, 여수신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창구직이라는 업무는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수익을 창출한다. 창구직으로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네. 이제 금융 상품을 권유하는 것도 창구직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 줌으로써 네. 고객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저희 은행에도 이익이 될 수 있게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회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침이 A라는 상품을 팔아라. 근데 이 고객은 B라는 상품이 좋아요. 본인은 A 상품을 선택하겠습니까? B 상품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고객의 몫이니까 A랑 B를 둘 다 권유를 오, 해보고 예. A를 팔아야 되는 입장으로서 A의 네. 장점을 조금 더 열심히 네. 설명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현명한 방법이네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사람들하고 신뢰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신뢰감을 주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던가 말도 조리 있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눈치도 길러야 될 것 같고 우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던 경험 하나만 제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미추홀 봉사단이라는 곳에 가입을 어떤 봉사단이요? 미추홀 봉사단. 아, 미추홀이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입을 해서 네. 봉사단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봉사 단원들끼리도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곳으로 봉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친할 수 우선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일단 학교 먼저 물어보고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학교를 먼저 물어보고 좋아하는 연예인 있는지 물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먼저 쌓은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학년 학생 지금 굉장히 잘해주시는데 저희 은행에 지금 지원하셔서 저희 은행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은행에서 가장 추구하는 핵심 가치 핵심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일단은 고객 중심, 고객 중심? 네, 상호 존중, 그리고 변화주도 최고 지향, 주인 정신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우선 저는 고객 중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사실 은행이라는 게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 은행이 가장 고객님의 편의를 잘 봐드릴 수 있고 고객님께 알맞은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은행을 앞으로 꾸준히 이용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고객님 위주의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이익이나 수익 그리고 편익을 좀 도모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할 거고 기술도 필요할 텐데 본인이 취득했던 어떤 지식, 기술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금융 지식이 이제 2학년 올라와서 보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취득하기 힘든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을 공부해서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펀드 본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펀드가 있을까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명은 아니고 어떤 종류의? 그게 어떤 분에게 추천해 드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품이 크게 좋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함정을 같습니다. 피해 가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또 핵심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은행이 추구하는 인재상 알고 계시죠? 네. 네, 인재상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인재상 중에 본인이 가장 잘 맞는 거 하나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신한은행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인 열정가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은 따뜻한 가슴을 지녔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겪으면서 되게 어르신들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재원 씨의 성격상 단점은 뭐예요? 제 성격상 단점은 이거랑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면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조금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심호흡을 해서 그걸 좀 자제시켜줘야지 예. 일을 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 데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문지원 씨가 좀 꼼꼼하지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꼼꼼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소 조급해지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저는 이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아서 충분히 제가 꼼꼼하지 못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네요. 네. 저희 은행 영업점 방문해봤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네. 정말 눈에 보이는 신한은행만의 특징 3가지 정도. 우선 로고가 파란색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가면 일단 좀 파랗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네. 네. 그리고 뭔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색깔을 대비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흰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한은행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네. 보인다. 저희 신한은행이 다른 은행들보다 가장 먼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썼던 거,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거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직원들의 복지요? 네네. 근무하는 분위기, 환경 뭐 이런 거에서? 전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직원들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신한은행 앱 뱅킹 그 솔 있잖아요. 신한솔 네. 그거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아. 원만하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지원 씨가 굉장히 좀 잘 하시고 계신데 사실 전반적인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은행 입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 입사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라고 저한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은행 입사를 2학년에 들어서 꿈꾸게 됐습니다. 네. 네, 신한은행의 그런 가치들을 보고 신한은행에 입행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일단 어떤 곳에 가든지 꼼꼼함 이런 거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학급 총무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총무로 활동을 하면서 학급비를 관리하기도 하고 꼼꼼한 빼고 다른 건. 다른 거요. 그리고 일단은 금융 지식 취득한 거 네. 그리고 저는 저의 장점이 새로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뭐 신뢰감을 형성하고 신뢰감 형성 빼고.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을 그럼 하기 제가 질문을 잠깐 바꿀게요.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럼 내가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난 이건 갖추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량. 우선 금융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그러면은 쌓으실 거예요? 우선 증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 있으니까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던가 뭐 다른 금융 자격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계를 밟고 나아가야 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게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안쌤 질문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죠. 평소에는 본인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좀 있으세요? 저희 학교 강당에서 친구들하고 배드민턴을 치는 아, 걸로. 배드민턴 네. 잘 치세요? 많이 늘긴 했는데 제가 운동을 잘 못해서 잘 치지는 못합니다. 아, 그러면 횟수나 빈도, 네. 시간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아침에 제가 학교를 친구들하고 조금 일찍 가서 아침 시간에 치고 점심 시간, 석식 시간에 딱히 할 일이 없으면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 편입니다. 아, 했어요. 내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어떤 증상으로 어떤 증상이 되나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 배드민턴 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나면은 제가 기분이 어떻냐고요? 네네.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배드민턴을 처음 쳤을 때는 그랬는데 네. 지금 계속 아침마다 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안 졸고도 잘 버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하다 보니 네. 그런 부작용들은 없고 네. 생산적인 그런 게 생겼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저금리 시대인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은행이 지금 우리가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산다 85%나 된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은행에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자 수익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수익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게 줄어드니까 다른 수익, 수수료 수익 같은 걸로 새로 어떤 수수료 수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그냥 은행이 제공을 하던 뭐 자산관리 서비스 이런 거가 무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바꾸고 그리고 우량 고객들이 이자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량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한다던가 뭐 혜택을 더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탈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다 잘 해주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이대로 문제 좀 마치면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말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말을 하건 주어와 서술을 정확히 맞춰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가 좀 배우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 예. 그러신 사람들 있잖아요. 조근조근. 그러니까. 할 말 다 하는. 조근조근 뭔가 논리에 맞게 말을 맞아. 잘하는 네. 친구들하고 학생인 말싸움은 것 잘 안 같아요. 지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좀 컨설팅 시간이 좀 바빠서요. 예. 네네. 좀 말씀을 드릴까요? 초반에 영업점 방문 뭐 얘기할 때 어르신들을 언급하신 건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헌혈 학교에서 많이 해요. 네.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많이 하는데 피는 계속 부족하거든요. 노인 많아지고 그다음에 출생률 낮아지고 학생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피가 부족해서 지금 수술 못 받는 그런 증상들이 많아지는데 금융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소비자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 수 있으니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너무 시대에 맞는 뭐 소발로 쥐를 밟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뭐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민원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살짝 좀 찔러봤는데 진정시키고 좋은 방법 그래도 원칙은 준수해야 되니까 그냥 돌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돌려보내면 이 고객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럴 때 이제 취할 수 있는 매뉴얼 중에 요만한 팁이 있다면 다음에 신분증 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번호표 뽑지 말고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소 풀어져서 가시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도 한번 돌파구를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용어들이 지금 굉장히 좀 저희들이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신뢰감 얘기를 할 수 있고 제스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신뢰감을 주는 비언어 행동 뭐 이런 용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훈련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좀 편안했어요. 우리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잘 믹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그냥 살짝 들어서 그 말씀도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은행 방문했을 때 기억에 남는 비주얼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색깔과 그다음에 시원하고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신한은행이 시중은행들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직원들 근무 환경이 뭐냐면 한여름에 더우니까 티셔츠, 반팔 티셔츠로 근무복을 바꿨던 그런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조금 강조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제가 좀 여쭤봤을 때 배드민턴 한다고 그러셨죠?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솔직히?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창구직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무들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의 실증을 쉬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 평소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요 또한 창구직으로서의 매칭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우리 지원 학생이 참 잘하네요. 역시 대표 주자로 나올 만큼 제가 굉장히 좀 많은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나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피해 나가시더라고요. 미끄러진 줄 알았어요. 미끄러진 줄. 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하는 스타일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내가 너의 의견을 다 수용하면서 그렇지만 나의 의견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은행에는 후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후자의 모습이 저는 우리 지원 씨의 모습인 것 같아서 예, 본인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원래 천성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부분 지금처럼 해주신 대로 잘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되셔야 되니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회사 지원 동기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느 곳을 지원하시든지 간에 홈페이지를 봤다라는 것도 괜찮겠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경쟁사 대비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까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아쉬웠던 답변이라고 한다면 지점 방문 리뷰가 좀 아쉬웠어요. 색상을 얘기한다? 그럼 그 색상에서 어떤 또 다른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대답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네. 아이 지원자가 진짜 지점을 방문해봤을까? 네, 약간 그러한 좀 의구심을 들어서 본인이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나머지 취업에 관련된 기초 역량은 잘 준비가 된 거고 이제 해당 기업을 선택하면 그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과 어떤 식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하신다면 예, 굉장히 탐날 그런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컨설팅까지 함께 받아봤는데요. 오늘 정말 너무 잘해주신 문지원 학생 오늘 이렇게 모의 면접 받아본 소감 궁금합니다. 이런 곳에 나와서 이렇게 모의 면접을 볼 기회가 솔직히 흔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저희 인턴 동아리 친구들한테 우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 와서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게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소감마저 너무 완벽한 대답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정말. 서류에다 쓰세요. 활동 내용으로. 네. 혹시 두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 네, 없으세요? 궁금한 거 이런 거 네. 없나요? 네. 평소에 뭐 좋아하시냐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계속 생각했던 건데 아, 예, 뭔가요? 진짜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아서 저요? 네. 예, 누가 댓글에 달아놨더라고요. 왜 문희준 씨가 취업 컨설팅 하는가. 저랑 비슷하시네요. 염경환 씨가 어떻게 아니 근데 지원 학생은 정말 미소가 참 아름다운 그런 네. 지원자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저도 교정을 해봐서 아, 교정을 하면 이제 웃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정기 아, 보이기 쉽지 않아서 맞아요.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웃는 습관이 있는데 지원 학생은 정말 활짝 이렇게 자신 있게 웃는 모습이 너무 편하게 좋은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이제 문지원 학생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취준생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 계속되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에 지원하시면 정말 문지원 학생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2부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경력 단절이란 장애물을 넘기고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녀들을 위한 시간 날개를 단 그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네, 투데이 잡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만나보시겠습니다. 또요? 네, 또 경력 단절은 네. 안 됩니다. 경력 부활을 꿈꾸는 그녀들을 위한 시간, 날개를 단 그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충북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삼지화성에서 수성 접착제 연구개발 및 품질 개선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최대 22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TST에서 자동차 설비 설계 관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경력 무관한 건이고요.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창마루에서 사무직 사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다고 하고요. 급여는 연 최대 3,80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아이센터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모집 기간은 12월 17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입니다. 그런가요? 아시겠나요? 정동진 아닌가요? 네, 바로 포항으로 가볼 텐데요. 이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강혜정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혜정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이 첫 방송이셨잖아요. 네. 주변에서 반응 어떻게 좀 보내주시던가요? 네, 사실 방송 전부터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주위의 관심은 되게 뜨거웠는데요. 네네네. 그 방송 이후의 반응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네. 한국 직업방송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된 것과 또 투데이 잡스를 비롯한 여러 코너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강혜정 주무관님의 더 큰 활약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첫 소식, 무슨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와이팩입니다. 이곳은 산업기계 제작과 도매업체로 현재 기계 제작 및 품질관리 담당자 1명을 채용 중입니다. 주 업무는 프로젝트 도면 검토와 공정관리, 그리고 기계 제작과 검사 업무입니다. 오토캐드 및 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희망하고요. 초대졸 이상 학력으로 신입도 지원 가능하지만 경력 2년 이상인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신입 기준 2,4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은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수시 면접 진행 후로 조기 마감 가능하며 지원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확인 후 포항고용센터로 서류 접수 바랍니다. 네. 기계 제작과 품질 관리 담당자 한 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장보고 식자재 마트 포항 오천점 채용 소식입니다. 11월 중순에 신규 오픈하는 식자재 마트로 현재 판매, 진열, 배송, 캐셔, 격리, 정육 파트 등 다양한 직무에서 1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장 영업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근무조에 따라 시간 변동이 있어 교대 근무 가능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28일까지이며 지원 서류는 이력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 및 근무 시간은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워크넷 채용 정보 확인 후 포항고용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네, 다양한 직무 파트의 직원 총 16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꼭 마감일에 맞춰서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포항시 남구 호동 소재의 주식회사 코스틸 채용 소식입니다. 이곳은 1차 금속 제조업체로 영강 선재 및 철근을 주로 만드는데 현재 포항 1공장에 천장 크레인 운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선재나 철근 제품의 이송 및 적재, 천장 크레인 정비와 점검일지 작성 등입니다.
학력은 관계없으나 천상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경력 3년 이상을 희망합니다. 우대 조건 중 용접이나 절단이 가능하신 분을 선호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간 막교대로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 2일 순으로 근무합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이상이며 3년 이상 근속 시 자녀 1명의 대학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이며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이렇게 알차게 좀 들어봤고요.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지역인가요, 교육 씨? 네, 다음 지역은요. 우리나라 최대 교통요지자 국토의 중앙부입니다. 대전으로 가볼 텐데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이제 주무관님의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하신 지 좀 오래됐는데요. 첫 방송 때 기억을 하시나요? 그러게요. 벌써 횟수로 4년째인데요. 정말요? 예. 네, 첫 방송 때는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방송 끝나면 예. 인터넷 다시 보기로 막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예. 납니다. 지금은 네. 그냥 좀 약간 대충 하신다는 아. 뜻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항상 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준비해 주신 채용 고맙습니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재단법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기관으로 현재 정부사업 운영관리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대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자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창업 생태계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고요. 주 5일,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사 양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 및 자사 양식의 이력서는 워크넷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접수 마감일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정부사업 운영관리자 한 분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빈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변리사업으로 현재 특허 명세사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 1년 이상자로 특허 명세서 작성,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특허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네, 1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특허 명세사 한 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마감이 채용이 다 되면 자동으로 되는 구인권입니다.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부터 목요일인 31일까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취업희망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9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31일에는 재무 설계 첫걸음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으로 취업 특강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포항과 대전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나연 씨 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던데 보셨나요 혹시?
네. 아직까지 보진 못했는데요. 이게 대본에 없던 진행이라서 당황스럽네요. 그 영화에도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네.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여성과 나오나요? 청년층의 고용률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여성들이 집중돼 있고요. 성별 간의 임금 격차는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교육 씨는 언제 보실 계획인가요, 영화? 저는 내일 모레쯤 볼 생각입니다. 그럼 전 내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고요. 네. 예, 진행하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영원한 엔젤, 에이스 오브 엔젤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개를 단 그녀에서 준비해 주신 소식. 강지수 캐스터는 82년생 김지영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책으로는 혹시 보셨나요? 책도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책은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뭔가요? 가장 감명 있게 읽은 책보다 네.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뭔가요? 양귀자 소설가의 모순이란 책을 양귀자의 모순. 네.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이게 어떤 모순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아직 끝까지 결말까지 보지 못했지만 네네네. 한 여성이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2명의 남성을 두고 뭐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직업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주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많고 수요가 많은 직업이었던 안내 접수 사무원이란 직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네네. 이번 주도 비슷한 직업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교육하면 혹시 떠오르는 직업이 있으실까요? 집으로 찾아가나요, 교육 씨? 저 좀 이따가 집으로 찾아갈 겁니다. 죄송하고요. 우리의 추억에도 자리 잡고 있는 학습지 빨간 펜이나 맞습니다. 기억나. 맞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이 그렇죠. 학습지를 해봤을 경험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학습지 또는 방문교사라는 직업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말 끝나셨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윤 선생 영어 교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근데 제 윤 선생님은 너무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에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연습을 안 한 거예요. 노느라고. 그 윤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울었어요. 진짜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결과요. 말하기. 결과는 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이제 좀 떡잎이 약간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말하기 대회에서 상탄 기억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훌륭한 두 MC분과 함께하는 직업 여러분은 방송입니다. 지금 매끄러운 진행으로 네. 함께하고 일단 계십니다. 이 학습지 교육 어떻게 하면 왜 이 직업으로 꼽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학습지 방문 교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수입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회원수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영업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하고요. 네. 반대로 관리하는 회원수에 따라서 능력급을 인정받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특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사와 일 그리고 육아를 함께 병행하고 싶은 여성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부에서 좀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학습지 교사다 하면 이제 가정에 방문해서 애들 가르치는 맞습니다. 게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업무들이 많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주요 업무로는 학습지를 받아보는 아동 회원의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요. 학습지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분야별 학습 진도를 체크하고 학습 내용을 지도하게 됩니다. 또 활동하는 지역이 배정이 된다면은 회원의 부모와 가정 방문, 시간에 협의를 하게 되고요. 회원별 학습 진도를 계획합니다. 보통 주 1회 정도 회원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학습지를 전달하고 학습지를 활용해서 한 과목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수업 진행한다고 하고요. 또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하면서 회원의 학습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정말 어릴 때 이렇게 학습지 선생님이 오셔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이 선생님이 가져야 할 뭐 역량이나 뭐 재능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직업에 필요한 적성과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회원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실함,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동 회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타인과 유대관계를 형성을 선호하는 사회성이 높은 성격이라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일자리 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 환경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니까 뭐 일하는 환경은 어떨까요?
우선 직업 환경을 살펴보면요. 네. 우선 회원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학습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학습지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수업 외에도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관리를 하고 또 학부모와 상담까지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이 되고요. 또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영업 업무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네요. 네. 근데 이 학습지 할 때 생각나시나요? 어떤 거요? 어머니나 부모님이 간식을 맞아요. 가져다 과일 같은 주셨잖아요. 깎아서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 이러시잖아요. 저 학생이었지만 그 간식 시간이 매우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생각도 나요. 뭐요? 아니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 오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벨 누르시는데 도망갔나요? 없는 척하고 집에 네.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세요. 네. 아 정말요? 너무 안 저는 좋아요. 이 반대 경험이 있어요. 예. 제가 어떤 과외 거요? 선생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아, 있는데 네. 그때 학생이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누구야, 두드렸나요? 누구야 이렇게 두드리다가 간 음. 기억이 있네요. 교육 씨 같은 학생이었군요. 네, 눈사람 만들자고 이렇게 두드리셔야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따당땅. 일단 계속해서 이런 그런 준비, 진행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교사가 같아요.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근무 조건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선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하루 평균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를 평균적으로 방문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 자체는 사실상 짧다고 합니다. 임금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관리하는 회원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임금 또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편이기 때문에 과목당 주 1회씩 가정을 방문해서 단체 미팅을 위한 지점 방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학습 지도사 중에는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서 몇 명의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팀장직을 맡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관할 지점을 관리하는 지점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전문직이잖아요. 이렇게 누굴 가르친다는 일이 그렇죠. 만만치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뭐 자격증 있을 것 같고 교육사항 있을 것 같고 전공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학습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만 네. 특별히 유리한 학과가 있다든지 필요한 자격증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습지 업체에 따라서 유아 과정은 전문대졸 이상 그리고 초등 과정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진짜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예. 또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게 되는데 각 지점에서 약 일주일간 교수 방법을 교육을 받고요. 또 회원 관리에 대한 방법도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도 이 직종에 대한 채용 소식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어떤 채용이 있나요? 네, 지금 진행 중인 채용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대교에서 학습지 방문 교사를 모집을 하고 있다고 대교. 합니다. 수강생 관리와 방문 수업 그리고 학습 상담 및 성적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또 동종 업계 및 학원 경력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네. 급여 조건은 월 200만 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여성 구직자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원래 채용 소식 물어보기 전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대교가 빨간 펜이죠? 그런 거 같은데. 눈높이 아닌가요? 눈높이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 눈높이를. 제가 눈높이 잘못 맞췄네요. 아우, 어쨌든 네. 뭐 채용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채용 짚어주시죠. 과정을 그럼 네네. 잠깐 소개를 어떤 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있고. 네. 네, 보통 채용은 각 학습지 회사의 공개 채용이나 지인의 소개 그리고 광고 매체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점장이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취업처는 재능 교육과 함께 웅진 싱크빅, 튼튼 영어, 그리고 교원 구몬, 그리고 대교, YG 교육과 천재 교육 등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지 업체가 있다고 하네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이 키포인트들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왜 이 직업을 선택을 해야 하느냐 포인트들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키포인트 먼저 첫 번째는 자유로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로움. 출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에 좀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오후 근무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 시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오전에 보통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네요. 오후에 이제 네, 오전과 오후를 좀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직업 키포인트로 짚어주셨고 다음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성실함과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선 키포인트
키포인트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출퇴근 시간 자유롭긴 하지만 그만큼 성실함과 시간 관리 능력이 더욱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함과 시간 관리 능력을 두 번째 키포인트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주어지면 오히려 업무를 잘하시는 분이 그렇죠. 계시고요. 책임감이 더 늘어나게 네, 되겠죠. 자유로움이 생기면 아주 그냥 자유로워지는 분. 저 같으니까 가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좀 자유로움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정말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 주신 것 맞습니다. 같고 세 번째 키포인트 뭔가요?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 세 번째 키포인트는 영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수업 외에도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관리를 하게 되고 또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수 확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이런 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회원을 많이 유치하는 게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영업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를 해주세요. 영업이란 키워드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은 학습지 방문교사란 직업에 대해서 날개를 단 그녀 코너에서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